자, 안녕하십니까. 제로낚시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고기가 입질이 오는 수심층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뱅에돔 낚시의 시즌이 언제 있느냐? 지금이 시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니까 이게 혹자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이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정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수온이 점점 올라가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저희가 1년 12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수기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월달, 5월달까지는 일반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에 대해서 수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뱅에돔 얼굴을 보기가 힘든 시즌입니다. 그게 6월달 되면서 표충 수온이 21도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이제 속물과 건물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수온이 21도를 지금 표충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때 나오는 뱅에돔이 마리수는 많을지언정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대략 25에서 커봐야 30 정도 되는 애들이 주종이에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낮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해질녘 타임, 제주도에서 해창이라고 하죠. 해창녘에는 커봐야 31리에서 뭐 덜어는 사자 한두 마리 정도는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낚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기도라는 섬에 50명이 들어갔다 그날, 그런데 사자가 나올 확률은 한 마리에서 두 마리예요. 이거는 고기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주종으로 나오는 사이즈가 낮 시간에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상이변일 수도 있는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원래 이 제주도에는 고사리 장마라는 시즌이 있어요. 그게 보통 4월달에서 5월달인데 요때 고사리가 올라올 무렵에 많은 비가 내린다 해서 고사리 장마이고, 그때부터 시즌을 알리는 긴꼬리 뱅에돔들이 마리수로 나오는 시기이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3월달부터 3월이 아니라 작년 3월 3년 전부터 고사리 장마 시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환경에 따른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시즌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섭섬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있는 섭섬을 조항 확인차 잠깐 갔다 왔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3시간 낚시해가지고 2마리 얼굴 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조가가 거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얼굴을 봤더라도 25에서 28, 30이 채 안 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범섬, 그리고 섭섬, 그리고 형제섬, 그리고 차기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이 기간, 이 6월 13일인데, 한 2주 전부터, 약 10일 전부터 각재기, 정갱이가 들어오고 와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조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낚시를 가면은 정갱이랑 고등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찌낚시를 해보시는 분들이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숙적의 적입니다. 잡어죠. 분리가 안 되는 잡어예요. 그래서 조항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촬영을 갔었는데 섭섬이죠. 섭섬에서도 고등어가 한두 마리씩 보였습니다. 보이는 포인트가 있고 안 보이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기도는 아직까지 고등어랑 정갱이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섬에 가시더라도 마리수가 뛰어나진 않다. 그게 지기도가 될지언정, 섭섬이 될지언정, 범섬이 될지언정, 제주도 어느 섬을 가더라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것만큼, 방파제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는 것만큼 월등한 조가를 주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시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9월달까지입니다. 9월달 추석 전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섬에 간다고 해도 마리수가 뛰어나거나 크기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즌은 아니다
시즌은 10월 추석 때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또 제가 다르게 말씀을 해드렸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채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기도가 됐든, 섭섬이 됐든, 범섬이 됐든, 형제섬이 됐든, 차기도가 됐든, 우도가 됐든, 각각의 섬들은 수심층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다 다르겠죠. 근데 이 깊이는 사실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뱅에돔이 무는 층은 지기도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잘 물게 돼 있거든요. 그게 1에서 2, 3m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섬 같은 경우에도 6, 7, 8m권을 잘 벗어나질 않아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수심이 100m가 됐든 20m가 됐든 10m가 됐든 뱅에돔이 나의 밑바닥과 동조가 돼가지고 입질을 하는 구간은 표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1m 구간에서 6, 7, 8m, 깊게는 10m 구간 안에서 입질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 낚시를 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10m 구간까지 내 채비를 밑밥과 동조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조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어려워요.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조류가 있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질층이 들어오는 구간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말은 정상적인 찌낚시를 했을 때 저희가 목줄을 보통 3m를 주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3m 구간에서 낚시 입질이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m를 줬을 때 3m 찌 바로 밑에는 스토퍼가 달려있어요. 그죠? 스토퍼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했을 때 채비가 정렬이 되면 스토퍼가 어느 정도 내려가겠죠. 내 눈에서 시야에서 스토퍼가 안 들어오게 되게 잔방잔방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구간은 대략 6, 7m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뒷줄을 잡으시면서 살짝 견제를 해주시면은 시원한 입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낚시를 안 하시고 입질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봉돌을 목줄에 다세요. 그게 G2찌를 쓰게 되시면은 G2 봉돌을 하시고 B찌를 쓰게 되시면은 B 봉돌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봉돌을 두세 개를 분납을 하셔가지고 자꾸 밑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주도 낚시에서 고기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정말 물이 빠르지 않다면은, 그리고 제로찌를 사용하신다면은, 목줄을 4m를 주신다면은 그 층 안에서 표층에서부터 6, 7m권에서 다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봉돌을 안 다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토퍼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시점이 6, 7m에서 8, 9m권에서는 뒷줄 견제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채비 운영을 주시게 되고 밑밥만 정확하게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주도 낚시 그리고 이 뱅에돔 낚시입니다. 자꾸 반이동 수심을 몇 미터 주셔가지고 밑으로 내리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특이 케이스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지기도입니다. 지기도는 수심층이 6, 7m에서 8, 9m 선을 찌낚시를 하는 범위가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지기도는 수심층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뱅에돔들이 밑바에 반응을 해서 1, 2m권까지 부상을 하게 되고 덜어는 표층까지 라이징을 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목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도는 물발이 그렇게 센 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물발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목줄을 타게 되어 있고 바늘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빵가루 낚시가 잘 먹히는 이유가 지기도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류가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표층에서 밑밥을 따먹는 뱅에돔들이 되게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목줄도 2m 정도만 주시고 덜어는 목줄질을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발포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늘도 작게 쓰시고요. 바늘을 작게 쓰는 이유는 또 빵가루 낚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늘을 상대적으로 좀 작게 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 잡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거의 1.25에서 1.5의 목줄을 가지고도 25에서 30 정도 되는 애들은 충분히 랜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이 띄울 낚시, 고기가 폈을 때의 낚시이긴 한데
최대한 밑밥과 동조를 시키면서 목줄을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견제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제주도 낚시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맘때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하시는 게 계속 수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즐거운 낚시, 재미있는 낚시. 물론 목줄을 얇게 쓰고 작게 쓰다 보고 야리게 쓰고 목줄 바늘을 작게 쓰다 보면은 큰 고기가 물었을 때 터질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터질 확률이 높은 것보다는 자주 입질을 받는 게 낚시가 더 재밌습니다. 큰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외집분들, 육집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가게에 오면 요즘에 많이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 밑밥에 동조로 해서 하는 밑밥 낚시이기 때문에 표층에서부터 4m, 6m 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라 라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상적인 고기가 나오는 시즌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 제주도 낚시에서 수심층 운영을 하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현지분들은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려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말 안 해줘도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제주도에 1년에 몇 번 낚시 오시는 분들, 몇 번 낚시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만 듣고 낚시를 하시더라도 정말 깨알 같은 도움이 돼가지고 더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와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개인차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곳에서 낚시를 오랜 기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낚시를 전문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항상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정착을 했을 때 낚시를 감성돔 낚시만 하다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로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했을 경우에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육지에서 오시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실수들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안내해 드린다고 할지언정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익숙함에 습관에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잘 바로 적용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드림으로써 낚시 하시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재미난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주도 낚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낚시점을 운영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고기 잘 나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어제는 엄청 나왔던데요. 이거 다른 분들은 엄청 잡으셨던데 아쉽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장사를 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전화 오면은 고기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 사자가 몇 마리 나왔어요. 왜냐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뱅에돔 낚시가 어렵습니다, 조항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가게를 안 오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정보들을 얻어만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귀한 시간 내 가지고, 귀한 많은 비용 내 가지고 제주도 낚시를 오시는 분들, 혹은 시간이 정말 없으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다 결정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낚시터를 가가지고 제가 어떤 힘새로 해서 어떤 채비로 인해서 고기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 자랑하는 것밖에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항이 안 좋아서도 안 나가긴 하지만 어제도 갔다 왔지만, 어제 영상도 고기 2마리 나왔지만 통 편집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들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저번에 선상 낚시 간다고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알리기도 했지만 그날도 고등어랑 전갱이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선상 낚시를 가가지고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를 잡았다라는 거는 이만한 시기에 그만한 거를 본 것도 어디냐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배에 또 상어가 노출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 디스하는 거밖에 안 돼요. 야, 배 타고 나가는데 저거밖에 못 잡았어? 장난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아 요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고기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정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 중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포인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저희 가게도 잘 되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뭐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깝게 보시는 분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다 저희 가게를 위한 하나의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한 댓글, 그리고 신중한 격려,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로 낚시 주인장이 두 가지 사항 안내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